네, 미스 코리아 회의 통역사들의 수다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샘 킴이고요. 우리 한국어과의 손미령 선생님과 이시은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스 코리아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이번에는 통번역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우리 학교인 미들베리 국제대학원과 우리 한국어과 그리고 통번역 교과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공식 이름이 미들베리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인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캠퍼스는 몬트레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몬트레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이 몬트레이라는 도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잠깐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시은 선생님. 네, 제가 미국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몬트레이는요, 사실은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예요. 캘리포니아 첫 수도였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서 이제 바닷가에 위치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저 바닷가에 위치했다고 하면 잘 모르실 테니까 잘 아시는 보통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라는 이제 대도시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남쪽으로 약 차로 2시간 반, 막 밟아서 달리시는 분들은 2시간이면 오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산호세 여러분이 실리콘밸리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서는 1시간 반 남짓 남쪽으로 위치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그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시간 남쪽에 있는 도시라고 배웠고요. 그럼 몬트레이라는 도시가 어떤 분위기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손 선생님. 네, 그래서 몬트레이 바닷가 지금 얘기하셨는데 몬트레이 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처럼 어떨 때는 저희가 몬트레이 페니슐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몬트레이 베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반도 또는 만 둘 다 해당이 되는 바닷가 굉장히 해안선이 아름다운 도시예요. 여러 바닷가를 가봤지만 제가 본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지 않나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제가 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입니다. 궁금하시면 한 번씩 와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관광지로 꼭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꽤 유명한 수족관이 있어요. 그래서 몬트레이 수족관에서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데서 보면은 수족관 얘기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휴양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좋고 좋은 날씨 때문에 은퇴한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사시죠. 예. 부자. 예, 왜냐하면 이곳 이제 부동산 값이 비싼 관계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페블비치 하면 다 아실 텐데 그 유명한 페블비치가 바로 같이 몬트레이 옆에 있어서 2월 달마다 매번 그 프로엠 PGA 투어가 맨날 벌어지죠. 1년 만에. 그래서 매년 있는 PGA 경기가 이곳 페블비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꽤 안전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굉장히 적절한 도시인 것 같아요. 샘 선생님도 어린아이를 키우셨고 이 선생님하고 저도 다 키워봤는데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러고 보니 저희 아이들을 다 여기에서 교육시켰네요. 네. 아이들 키우기 굉장히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그 바닷가에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데요. 차로 설거지를 하거나 우리 와이프가 요리를 하는데 와이프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줄 때 창문을 열고 있으면 바닷가에서 오는 바람이 솔솔 들어오면서 물개 소리는 안 들리나요? 물개 소리까지는 안 들리고 갈매기 소리는 들립니다. 네. 근데 이 바다 바람이 진짜 일반 바람보다 훨씬 시원하고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그게
매일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5분 거리면은 바닷가 갈 수 맞아요. 있거든요. 5분을 걸어가면. 네, 선생님 빨리 걸으면 5분도 안 걸려요. 제가 다리가 짧아서 5분 걸어야 돼요. 네. 뭐 불과 몇 블럭만 가면 바다가. 바다가 파란 바다가 펼쳐지는데 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몬트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미들버리 국제대학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베리 국제대학원은 짧게 말해서 미스라고 하는데요. MIIS. 미스는 1955년에 설립된 사립학교로 현재 통번역뿐만 아니라 국제정책학, 환경정책학, 제2언어 교육,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등 여러 석사 과정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과의 통번역과가 설립된 것은 현재 1학년이 24기니까 그걸 거꾸로 계산해 보면 한 1996년에 설립된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이면 25주년인데 뭔가 큰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25주년 네. 큰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예. 네. 사람으로 부부로 얘기하면 이제 은혼식인데 그렇죠? 네. 은혼식도 크게 네. 우리가 하잖아요. 네네. 뭔가 그렇죠. 큰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번역 석사 과정은 2년 프로그램이고 이 석사 과정은 번역, 통번역, 그리고 회의 통역 이렇게 세 가지로 과정이 나눠집니다. 통번역 전공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보통 1학년 때 6개의 필수 과목을 듣게 됩니다. 번역 수업 양방향으로, 순차 통역 수업 양방향으로, 그리고 사이트 트랜슬레이션 수업 양방향으로 해서 세 가지 과목을 양방향으로 들으면서 총 6개를 듣게 됩니다. 그럼 손미령 선생님과 이시은 선생님, 이 각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일단 번역 수업부터 시작할까요? 그 번역 수업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과연 뭐냐.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문장 구역이라고도 하고 요즘 학생들은 또 시역이라고 그렇게 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배울 때는 이제 문장 구역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보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말로. 그러니까 보통 제가 뭐 지난번 에피소드에 번역이라는 걸 이제 글로써 글을 매체로 하는 언어 전환이다라고 했는데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은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입으로 이제 구역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것을 이제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을 번역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걸 통역의 일환으로 보느냐 뭐 생각이 분분하지만 저희는 일단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을 같이 묶어서 1학년 때 이제 번역 수업으로 2학점씩 제공하고 있고요. 뭐 번역은 일단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도 뭐 조금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워크숍 형식으로 번역 과제를 내주고 또 과제에 대해서 이제 제출한 번역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토론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서로 간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서 이런 점은 어떻다, 저런 점은 어떻다라고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번역이라는 것이 뭐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도 그렇지만 뭐 어떤 한 번역이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이제 남의 번역을 봐가면서 이제 가장 좋은 대안을 서로 궁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번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참여식으로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은 뭐 비슷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크리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워가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 수업에서 서로의 그 번역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좋은 뭐 솔루션이나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기회는 시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정말 얻을 수 없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어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 제 동기들의 번역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동기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많이 발전을 네.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정말 맞는 생각합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모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자기 실력이 이제 향상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뭐 번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해도 실제 다른 사람이 뭐 똑같은 뭐 어떤 문장이 굉장히 나한테는 이것이 고민거리였는데 그래서 나는 이 문장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동기들이 한 번역을 보니까 의외로 내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문장들을 쉽게 풀었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풀었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순차 통역 수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 1학년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1학년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통역의 자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뽑은 학생들이지만 통역은 해보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통역을 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스킬들을 먼저 한 5주 동안은 가르치죠. 그래서 필요한 메모리, 그러니까 외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세그먼트를 읽어주고 그거를 다시 적지 않고 단지 본인의 기억력에 의존을 해서 다시 그 들은 바를 얘기하는 그 과정을 많이 한 4주 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 통역이라는 거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하는 게 맞지만 일단 그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건 또 다른 그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1, 2주 동안은 한 언어에서 한 언어로 옮기는 그러한 연습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슬슬 이제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꿔가는 연습을 하게 되고 5주차가 되면은 이제 순차 통역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노테이킹이라는 수업을 강의를 하죠. 그래서 노테이킹에 필요한 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심볼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라든지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면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자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죠. 그리고 6주차가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노테이킹을 사용한 순차 통역 같은 이제 통역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학생들이 처음에는 듣고 이해하고 그걸 또 노트에 적어서 또 다른 언어로 바꿔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주제까지 무겁고 힘든 거면은 학생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한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특별히 막 이해하는데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들을 주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그 중반부가 이상 지나고 나서부터 저희가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 공식적인 연설문 형태의 그 텍스트들을 가지고 주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세그먼트를 읽어주고 학생이 노테이킹 한 걸 가지고 통역을 하고 그리고 같이 들은 같은 동료 학생들이 그 세그먼트 통역에 대한 크리틱을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크리틱을 해주고 그 다음 세그먼트로 또 넘어가고 기본적인 통역의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2학년이 돼서도 그 틀은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들어보면 거의 모든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이 서로를 크리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과가 정말 소수의 학생들 운영된다는 것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학생이 많으면 서로 크리틱할 그 기회도 적고 그리고 통역 연습할 기회가 적을 것 같은데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5, 6명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적어도 한 번은 통역 연습할 기회가 있고 각 수업마다 그리고 서로에게 크리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어서 그게 정말 장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많은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또 수업 시간에 직접 선생님들한테 크리틱을 또 받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많이 그걸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맨날 저희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는 시간 내에 자기들의 차례가 꼭 돌아오기를 바라죠. 네. 근데 학생 수가 많은 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차례가 돌아가지 않아서 2, 3주에 한 번씩 돌아가는 반면에 저희는 더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반드시 돌아가고 심지어는 2번씩도 네.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반면에 서로를 이렇게 크리틱하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간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거죠.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번역을 냈는데 다 빨간 줄 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통역 어렵게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다 지적을 당하면 사실 그게 자존감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를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거를 고치면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나의 개인에 대한 뭐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신무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특히 1학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죠. 크리틱을 받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이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자기 자존감을 지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첫 시간에 처음 할 때 확 무너져 버리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 자기가 못하는 실력을 다 드러내라. 그러고 나면 뭐 창피한 일도 없을 것이고 자꾸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통역 못하죠. 예, 네. 통역 공부를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시간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고 또 매 시간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제 학생들끼리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소심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그룹 스터디를 할 때에도 이것까지 내가 지적해주면 기분 나쁠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학생들한테 크리틱을 많이 해주는 상대방이 좋은 친구고 크리틱 안 해주는 상대방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래서 크리틱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순차 통역부터 배운다고 하셨는데 동시 통역 수업도 있는데 왜 1학년 1학기 때는 동시 수업이 없을까요? 동시 통역은 사실 순차 통역보다는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난이도가 다르죠. 왜냐하면 들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순도 많이 다르고 언어의 여러 가지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게 기본적인 통역을 남의 말을 이해하고 말을 내뱉는 발화한다고 하는데 발화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익숙함이 있지 않으면은 바로 동시 통역을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학생들한테도 고통일 거고. 그래서 순차 연습이 어느 정도 쌓여진 다음에 그거를 동시 통역을 도입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씩 적응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시 통역을 저희는 2학기 때 도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은 2학년 때 도입을 하죠. 네. 조금 빠른 편이죠. 예. 네, 그럼 순차 통역 같은 경우에는 노트랑 펜만 있으면 충분히 연습하고 그리고 실천도 할 수 있는데 동시 통역을 하려면 특수 기기가 필요하죠. 그럼 미스에는 이러한 동시 통역을 연습하기 위한 어떤 설비가 준비되어 있죠? 동시 통역은 뭐 저희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스가 필요한 그런 통역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스가 갖춰진 랩이라고 부르는 이런 교실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스가 12개, 8개 보통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그 부스 안은 방음 시설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실제 저희가 통역을 나가면 동시 통역은 이제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파트너와 둘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통역 부스도 어떤 교실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통역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통역 부스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께서 혹시 뭐 그냥 국제회의에 가보셨으면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 안에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어서 연사가 그 연단에서 얘기를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직접 그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오고 그래서 헤드폰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동시 통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처음에 동시 통역을 시작하면 마이크 사용법 그리고 거기에 콘솔 사용법 등을 이제 숙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실제 통역을 나가서 이제 부스가 제대로 설치된 국제회의도 있고 약간 뭐 소규모다 할 경우에는 기업에서 진행하는 뭐 회의다 할 경우에는 포터블 장비로 동시 통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스가 아니라 이제 무선으로 그 연사의 말을 그냥 귀로 듣고 그다음에 통역사가 하는 말을 무선으로 리시버를 꽂은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뭐 이런 방식도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몬트레이 도시와 우리 학교 미들베리 국제대학원과 그리고 한국어학과의 통번역 교과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혹시 통번역의 공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메일로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학교의 공식 사이트 www.miis.edu를 방문하시면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한국어과의 블로그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네이버나 구글에서 미스 한국어과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손미령 선생님께서 매년 한국을 방문하셔서 우리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시는데 네. 보통 언제 가시죠? 보통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6월 셋째 주 정도, 넷째 주 토요일 정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날짜는 이제 확정이 이제 그때그때 다르게 되는데, 그리고 장소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저희들이 잘 섭외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하시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고 가셔요.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하고 그리고 또 저희 한국어과 블로그에 보면은 그때 임박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공지가 나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와 한국어과 블로그를 종종 방문해 주시면 정보를 그때 필요할 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통번역을 하고 싶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통번역사로서 시장에서 겪은 일, 그런 일화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